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 노트 저자 원군이입니다.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두 가지 뉴스를 접했는데, 하나는 햇빛 알레르기로 고생했던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엄마와 함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연예인이 너무나 햇빛 알레르기로 인해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접한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밝게 대해줬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아쉬워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햇빛 알레르기로 고생을 하는 우리들은 너무나 평범한 그 감사의 조건, 면역력을 위해서 햇빛을 많이 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감사 이유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뭔가 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능력이라는 것이 돈을 잘 벌어오는 것, 또는 자기 갖고 있는 어떤 기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감사를 잘하는 것, 세상을 밝게 보는 것, 도전하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함으로써 이 사회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도 참으로 큰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40대 가장이 아내와 다투다가 그 아내와 애완견을 둔기로 때려 죽였습니다. 근데 그 옆에 어린 자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그 부모님, 그런 피해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해자만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결혼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꼭 봐야 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분노 조절 장애가 없었는데 살아가면서 생겼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중에서 살아오면서 화 한 번도 안 낸 사람, 또는 지금까지는 화를 안 냈지만 앞으로 절대로 화를 안 낼 자신이 있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부도를 당한다든지, 어떤 재해를 당한다든지,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어떤 일을 당했다든지, 또 과거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도 많았죠. 또 건강을 잃었다든지, 하는 일마다 안 된다든지, 그래서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바로 내 일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자제력을 잃기도 하고 분노가 잃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 막 자책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 탓이라면은 그 사람을 원망하고, 또 나라 탓이라면은 정치인들을 탓하고 관료들을 탓할 수 있죠.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화를 자주 내고 분노를 잘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같이 살기 힘듭니다. 직장 안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동정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데 저 사람이 저런 고통받고 화를 잘 내고 힘들어하는 저 일이 나하고 전혀 무관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하나의 사회 문제로, 공동체 문제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만 예뻐하고 남의 자녀들은 안중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자고요.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기 자녀를 해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가 자기를 해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어떤 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말 관계없는 사람들이 같이 피해를 당하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 그런 문제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어야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를 접할 때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관련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관계 능력 향상 강좌를 만든 이유는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저런 문제들이 사회에서 없어질까, 개선될까, 사회에 변화가 있을까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부부싸움을 자녀들 보는 데서 하는 거 아주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자라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지 못한 자녀가 커서 행복하고 참으로 건전하게 밝게 자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늘 부부싸움하는 그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우울하게 자란다면 커서 또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자녀에게 경솔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결혼할 때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아내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지적하고 부부싸움을 할 때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맞장구 뜨면 안 되죠. 맞장구 치면 안 되고 그 화가 난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대꾸를 한다든지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왜 그렇게 했냐고 핀잔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자녀들에게 지나친 잔소리, 이건 독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다 경청하면서 저건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살아봤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충고하는 건데 자녀들이 부모의 진심을, 그 인생을 살아본 그 본뜻을 알면서 이해하면서 듣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커봐서 살아봐야만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당연히 아는 거죠. 그렇지만은 공부 열심히 못하는 것도 자녀의 능력입니다. 공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릴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사람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나보다 다 불행하게 살고 다 가난하게 살고 사회의 실패자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릴 때부터 엉뚱하고 또는 특이했던 그런 아이들이 커서
인류 역사상 훌륭한 인물이 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암기라든지 학교 공부 아닌 다른 재능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는 창의력이라든지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또 실패할 때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다시 출발하고 그런 것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변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인관계 능력 참으로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제 강의를 참여할 수 있도록 댓글 누르시고 공감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